벌금과 세금 수백억 원을 안 내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허재호 씨가 외국에서 편히 살고 있는 배경에는 법원과 검찰의 관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30%, 300억여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던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 조세감면법 처리는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올 시즌 어떤 활약상을 보여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내기 호랑이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 전 회장이 벌금과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허 씨가 안 낸 벌금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뉴질랜드 현지신문에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52층짜리 빌딩이 세워질 거라는 내용인데 최근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대주그룹에게서 땅을 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3년 대주가 매입할 당시 땅값은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5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얼마에 팔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다는 대주그룹의 전 회장인 허재호 씨는 벌금과 세금 수백억 원을 몇 년째 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부과받은 벌금이 254억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국가에 내지 않은 세금이 또 123억 원이 있고요.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와 구청에 밀린 세금이 또 2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 합치면 400억 원에 가까운데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뉴질랜드로 도피한 뒤 4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런 범죄자가 해외에서 떵떵거리고 산다면 참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데는 법원과 검찰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 봐주나 법원과 검찰이 경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건 지난 2010년 1월 22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허 씨는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씨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응해 도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연장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허 씨의 뉴질랜드행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2012년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성과는 없습니다. 청색 수배 자체가 강제력이 없는 데다 벌금 미납자를 강제 귀국시키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 1심 재판 때 당시 검찰은 허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벌금 1,000억 원은 법정형 최소한이었지만 1심 법원은 절반으로 깎아줬고 2심 법원은 여기에서 절반을 다시 깎아줬습니다. 당시 허 씨의 노역 대가 산정도 큰 논란을 샀습니다. 일반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을 치르는 대가는 5만 원. 하지만 허 씨의 노역 대가는 10,000배가 비싼 하루 5억 원이었습니다. 허 씨가 지금 귀국해도 49일만 일하면 벌금을 모두 낸 효과를 갖습니다. 그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했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일반 기업 범죄인이라든지 또는 일반 범죄인에 비해서 형평성을 잃은 구형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허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까지 획득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지역민들의 피눈물을 뒤로한 허재호 씨가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과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한 건설사가 대주그룹의 후신임을 자처하면서 10년째 기업 활동을 하고 있어 뉴질랜드에 은신 중인 허재호 회장과의 관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KNC 건설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국대주그룹의 후신임을 밝히고 대주가 한때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오클랜드 최고층 67층 빌딩 건설을 기획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뉴질랜드에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산가족 상봉자로 선정된 김수님 할머니가 내일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지난해 추석 때 한 번 무산됐던 터라 이번엔 진짜 만나게 되는 거냐며 가슴을 졸였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6.25 때 큰오빠와 헤어진 김수님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선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80살이 넘은 오빠의 건강을 위해 홍삼을 준비했고 생필품도 귀할 것 같다며 치약과 비누 등도 챙깁니다. 아무래도 노인이니까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손톱깎이 세트에는 삐뚤어진 글씨와 전라도 사투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사용법을 적어뒀습니다. 수미끼리 같은 거 든 거. 손톱깎이 세트인데. 우리 큰아들이 갖고 온 건데 내가 뵐 필요 없어서 드리려고. 김할머니가 북에 있는 큰오빠 김곤수 씨를 만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3차례나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가족들은 숨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오빠가 가족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지난해 추석에 진행된 상봉이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로 또 무산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다가 또 그런 몇이냐 8월 달에도 그 이제 이북에서 트러블을 가지고 또 무효가 됐고 이번에도 또 1차 상봉자들이 속초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큰오빠를 만난다는 게 피부로 와닿는다는 김할머니. 2차 상봉자인 김할머니는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금강산 호텔에서 큰오빠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동안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64년 만에 이렇게 만날 줄을 진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고 반갑게 안아줄라.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북쪽 가족을 만나게 되는 김할머니는 64년 만의 재회가 또 연기되지 않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은행 노조의 저주로 무산됐던 전북은행 금융지주의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은행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북금융지주는 오늘 오전부터 실사단을 파견해 재무관계와 경영 등 광주은행 전반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오늘 열리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조세감면법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안종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해 이달 말 조세특별제한법의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지원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되네 마네를 놓고 참 많은 말과 갈등이 있었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지원법이 여야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통과에서 본회의 가결까지 불과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법안이 처리된 겁니다. 법안 통과로 수영대회에는 시설비나 운영비 등 개최 예산의 3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정부 지원과 함께 휘장이나 메달 등 각종 수익 사업은 물론 방송권 사업이나 택지 등의 분양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국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회가 되면서 대회 준비도 본격화됩니다. 먼저 2천만 불의 개최권료를 내기 위해 8년 동안 확보한 타이틀 광고권을 기업에 파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1,700억 원의 국비를 받은 대구 육상대회를 참고해 광주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꾸려집니다. 된다 안 된다 하며 정부 지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수영대회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민주당 광주시당이 각각 성명을 내고 수영대회 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양 당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2019년 광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으자고 논평했습니다. 가칭 새정치연합도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공문서 위조 파문 등 논란이 있었지만 기왕 열게 된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주하라 타이거즈 연속 보도. 오늘 시간엔 외국인 용병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올해부터는 보유 선수도 3명으로 늘고 기아는 외국인 타자도 영입해서 팬들이 다양한 선수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장에서 외국인 타자 브래필의 인기가 상종갑니다. 타석에서는 3번 타자로, 수비에서는 일루와 외야수 역할을 전천후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큰 거 한 방을 노리기보다 정교하게 때려내는 타격감이 기대 이상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필히 더 주목받는 것은 친화력과 성실함입니다. I don't have a number for any stat. I think if I play my hardest and do something every day to help the team win the game, I think at the end of the year the stats will be where I want them to be. 투수 진영에서는 호랑이 군단의 앞문과 뒷문을 책임지게 될 데니스 홀튼과 하이로 어센시오가 있습니다. 일본 시리즈 다승왕 경력을 갖춘 홀튼은 변화구를 주 무기로 안정감 있는 피칭을 선보이고 있고, 어센시오는 일본과의 연습 경기에서 듬직한 마무리로 코칭 스텝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면서 또 적응해 나가면 개막전 이후부터만 뭔가 세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새내기 호랑이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인 강한울은 빠른 발과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인정받아서 꾸준히 출장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출장 기회를 많이 잡는 게 우선이고 출장 기회를 얻는다면은 좋은 성적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지훈련 캠프는 그 어느 해보다 끈끈한 동료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새로 한솥밥을 먹게 된 외국인과 신인 선수들도 야구 명가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교사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낸 뒤 해외로 도피한 교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의 모 고교교사 39살 김모 씨는 지난 7월부터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6명에게 정교사로 채용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2억 900만 원을 뜯어낸 뒤 지난 17일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전 과정이 교육청에 위탁되는 게 맞다며 정교사를 채용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외국인 개인정보가 입력된 복제카드와 위조된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2억 3천만 원어치 물품을 사들인 혐의로 42살 최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복제 신용카드로 귀금속 판매점과 고급 의류 매장에서 13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한 뒤 되팔아 약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복제 신용카드 30장을 한 장에 50만 원을 주고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새정치연합이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까지 창당 발기인을 모집한 뒤 28일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최소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한 뒤 당원 모집에 나서는 등 창당 준비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미래를 위해 새정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 입지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서종진 전 광주 광산구 부구청장과 양혜령 전 광주시 의원, 오형근 성형외과 의사와 김삼철 전 광주시립도서관장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정치연합의 입지자들로 서종진 씨는 광산구청장, 김삼철 씨는 남구청장, 양혜령 씨와 오형근 씨는 동구청장 후보로 선거에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가 KTX 개통에 대비해 시민 포럼을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통과 문화, 의료 등 5개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에서 광주시는 KTX 이용객의 교통 환승 편의를 위해 송정역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고 늘리는 한편 광산구 송정동과 신촌동 등에 총 79억 원을 투입해 도로 6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환자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3월부터 전문진료 영역별로 병의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충장로에 뷰티업소 30개를 지정해 뷰티 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기술사업화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광주 이노비즈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첨단 사안단에 건립되는 이노비즈센터는 총 사업비 28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노비즈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광주 연구개발특구의 R&D 활성화와 사업화 촉진, 원스톱 기술사업화 지원을 맡게 됩니다.